충동 구매하고 과소비가 왜 일어나냐? 그런 사람들한테 줄이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분들한테는 뭐 한다? 쓰라 그러잖아. 돈을 버는 게 쓰리에프라 그러는데, 첫 번째 펀, 재밌게 써라. 그럼 두 번째 자유롭게 써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돈이 모인다. 그냥 우리가 잘 살려 그러면 공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공식이라는 건 뭘까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값을 낸다는 거죠. 그죠? 부자 공식은 이겁니다. 소득이 얼마나 크냐, 저축률이 얼마나 크냐,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이 얼마나 높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기간 얼마나 빨리 하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느 게 쉬울까? 자, 소득을 2배로 늘리는 게 쉬울까요? 지금 현재 내가 지출을 줄이는 게 쉬울까?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가능한 거예요. 소비를 줄이면서. 지출률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소득에서 저축이라는 건 소득에서 소비와 지출을 뺀 나머지가 저축으로 가는 거죠. 소득분의 실제 저축으로 가는 거. 저축률을 높이는 게 그렇지. 저축률을 낮추는 당연하죠. 거예요. 그 이야기죠. 왜냐면 소득에서 방금처럼 뭐 한다? 지출과 소비. 그죠? 이걸 빼면 뭐가 된다? 이 저축 여력이죠. 요 저축 여력을 소득으로 나누면 저축률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두 개가 얼마나 관리가 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심리적으로 내가 알 수가 있어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도와주는 건 뭐냐면, 그냥 주위에 와서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서 안 바뀌는 이유가, 아니, 내가 그 말 듣고 할 수 있었다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걸 진단을 해보면은 인식이 오잖아요. 데이터가 나오니까. 맞네. 아, 내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네. 확정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뭘 하냐 그러면 조금씩 실행단으로 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루틴화 시켜줘야 되는데, 일상에 습관화를 시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MSIG라는 어떤 다이어리 방식으로 여기서 루틴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계획을 하고 본인이 쓰는 연습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먹마놀 가계부를 써라 그래요. 먹고, 마시고, 놀고, 그 다음에 타고, 꾸미고, 공부하고 이런 행태를 가지고 소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어때요? 쓰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써라. 왜냐하면 우리는 핵심이 뭐냐면 충동 구매하고 과소비가 왜 일어나냐, 이런 정의를 하면, 계획대로 실행을 하면 절대적으로 충동 구매가 없고 과소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계획을 하지 않고 써버리니까 충동 구매고, 계획은 내가 10만 원 쓰기로 했는데 20만 원 쓰고 오는 게 뭐예요? 과소비죠. 그러니까 계획한 대로 실행하는 연습을 시키는 게 목적이지 금액을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보세요. 뭘 하겠다고 계획했는데 실행이 안 되니까. 진단을 해보면 유아형이라는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가 너무 낙관적이고 현재의 유익을 쫓고 그런 쪽으로 재미를 찾고 이런 쪽이 성향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줄이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분들한테는 뭐 한다? 쓰라 그러잖아. 먹는데 얼마 쓸 거야? 노는데 얼마 쓸 거야? 미리 쓰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월말에 가서 이대로 썼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을 썼잖아요. 이만큼 쓰겠다는데 했는데 그대로 안 쓰게 되면 쓰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계획을 이번 달에 남편하고 아내하고 영화를 2번 보기로 했는데 월말에 보니까 안 쓴 거예요. 잘했다. 이걸 빨리 저축통장에 넣으라 그런 게 아니고 계획을 했는데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가서 2분이 보고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왜? 우리는 이 돈을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지금. 계획하면 실행하는 게 목표니까. 그러니까 돈을 안 쓴다고 오히려 혼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는 쓰니까 혼나는데 지금 안 쓰니까 혼나는 게 계획대로 안 했다고. 그래서 때로는 요 밑에 보면 먹마놀 탁구 공기라 그래서 기타 항목에서는 이렇게 살기도 어려우니 아예 기타 항목에 충동 구매라고 그냥 해. 충동 구매 자금을 그냥 안 넣어놔, 그냥. 그럼 20만 원 범위 내에서는 네가 써도 괜찮아. 홈쇼핑이라고 적어 그냥. 그리고 네가 50만 원 적어놔. 이 또한 뭐다? 계획이잖아. 계획대로 실행되면 박수예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계획을 잡을 때 이건 안 되겠네. 미리미리 줄이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계획과 실행이 맞아떨어지잖아요. 경제에서는 그런 앱들이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그걸 갖다 활용해서 습관을 시키는 게 프로그램이 있어요. 계획을 짜고 계획대로 하지 않고 덜 쓰는 그런 거는 단기적 이익보다 좀 소비는 많더라도 예.
습관대로 행하는 게 훨씬 더 장기적인 이득이라고. 동료의 이득이죠. 왜 그렇게 돼야 계획하고 습관이 실행하는 습관이 돼야 나머지 방향만 제대로 잡아주면 엄청나게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두 번 바뀌는 것보다 예. 습관을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저는 심리를 다루다 보니까 본능을 거스르는 것들은 성공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보세요. 절약 운동은 성공을 못 했더라고. 우리 본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아끼는 거거든. 사실은 배나가시고 살고 싶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어느 날 누군가 와서 자꾸 아끼래. 남편이 아내 보고 자꾸 아끼라 그러면 아내는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건강이라든지 다른 가치로 전환시키니까 사람들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엘리베이터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계단을 올라라 그러면 사람은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건강을 위해서 칼로리를 소모하는 걸로 바뀌니까 어때요? 그냥 놔두고 지가 걸어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는 뉴플러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 가지가 됩니다. 돈을 버는 게 3F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fun. 재밌게 써라. 그다음 두 번째, 자유롭게 써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돈이 모인다. 이게 멍만노래의 핵심입니다. 아까처럼 하니까 계획하고 자리에 썼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하니까 굳이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다음에 계획할 때 빼는 거예요. 그 돈만큼은 어떻게 해요? 이 돈이 뉴플러스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루틴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통장이 불어나잖아요. 뉴플러스 통장이. 그리고 습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본능을 거스르는 역설적인 방법들은 저항도 뭐 너무 많고 어렵지만 그걸 통해서 쓰도록 만들어주면서 본인 스스로 방향을 찾도록 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해요. 사람의 본능과 근본적인 심리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것을 자연스럽게 유도해야 되는데 그걸 한꺼번에 바꾸려는 그런 방법들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데이터화 시키고 하나씩 프로세스를 정리를 한 게 그게 빙스라는 거죠. 보통 그렇게 이제 계획대로 소비하는 그 습관을 이제 찾을 때, 뭐 당연히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어느 정도 이렇게 기간을 생각하시나요? 그런 습관을, 건강한 습관 찾아가는데. 이 건강한 습관들이라는 게 특히 지출 관리는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요. 그게 거의 이상하잖아요. 하고 싶지 않은 걸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바로 계획대로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소비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도구가 하나 존재해야 돼. 뉴플러스 통장이라는 걸 하나 만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훈련들은. 내가 변화가 되는 순간에 나갔던 돈들이 생기는 돈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것을 여기에 돈을 집어넣는 게임이거든요. 내가 게을러가지고 막 시켜 먹잖아. 근데 어느 날 좀 부지런하게 살자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집에서 음식을 만들잖아요. 때로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직접 조리를 하게 되면 건강도 챙기고 비용도 싸지잖아요. 단 뭐가 필요해요? 내가 움직이는 게 필요하죠. 내가 건강이 바뀌면서 돈이 나가던 게 다시 물어 들어온다? 이게 뉴플러스라는 거죠. 이게 생활 습관을 좋은 거로 바꾸고 생각을 건강을 바꾸는 순간에 다 나갔던 돈들이 다시 돌아오는 게 뉴플러스예요. 이런 경험들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첫 번째 할 때 이 뉴플러스 통장을 CMA 통장으로 만들어라 그래요. CMA 통장은 돈이 들어가면 이자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첫 번째 10,000원을 여기 넣으라 그래요. 이렇게. 이번 달에 내가 100만 원을 썼는데 다음에 내가 보니까 한 90만 원만 해도 될 것 같아. 나머지 10만 원은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 돈이 불어난다는 뜻은 뭐죠? 내가 변화했다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 돈이 커지면 100만 원이 되면 이때부터는 주식 투자로 연결되는 거예요. 없는 돈이 생겼으니 이걸 가지고 투자 공부를 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가운데 반드시 매개의 변수가 하나 있어야 돼. 매개적인 뭔가 하나 있어야 돼. 왜 지금은 안에 들어가 있는 본능들이 심리가 저항을 하는 거거든. 변화를 하기 싫어해요, 항상. 변화를 저항을 한다는 것은 내면에서는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데 지금 이런 거 다 역설 반대로 가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본능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잖아.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된다? 통장이 빵이지. 그러면 통장이 플러스가 되고 불어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본능이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들을 코칭할 때 상담할 때 하기 싫은 것을 합시다. 이게 제일 핵심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다 싫어하죠? 그거 하세요. 그럼 계획하기 싫어하죠? 계획하시면 돼요. 정리정돈 하기 싫어하죠? 정리정돈 하는 거예요. 인사하기 싫어하죠? 인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매일 늦게 일어나던 주부가 나한테 문자가 오는 거예요. 제가요 오늘 일찍 일어나서 애들을 그 학원에 보내줬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하기 싫은 걸 하라는 게 머리에 맴돌아요. 이게 뭐다? 말로서 치유하는 거예요, 말로. 메시지가 엄청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공부하기 싫으니까 하기 싫은 대로 안 해버렸고, 반대로 어때요? 10% 사람들은 하기 싫을 때 하는 거거든. 본능에 하기 싫은 걸 선택하는 사람들이 성공길로 가는 거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사람들은 성공보다는 거리가 먼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것 또한 삶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잘 되고 저게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도 똑같아요. 이 지금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좋은 세상이냐 아니냐 위험하냐 뭐 안 되는 게 왜 이리 많냐 하는 게 90%고요. 10%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기회가 되고 좋은 세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90%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세상을 그렇게 보는 큰 집단이 되고 여기는 그래도 비전을 찾고 그래도 되는 쪽이죠. 그럼 만약에 선택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상담해보면요, 기억해보면 처음부터 10%로 간대요. 근데 이 90%에서 10%로 가려고 그러면 딱 한 가지 남았잖아. 하기 싫은 걸 해야 10%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맞네. 하기 싫은 걸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하다 보니까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이 자기가 하겠다는 의지가 생겨야 되는데 그게 말로 되는 게 아니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자각하게 하고 그 마음이 생겼을 때 끊임없이 머리에 탁 심어주는 어떤 단어들이 존재해서 그게 사람을 변화적인 에너지를 만들고 그랬을 때 한 발씩 가게 하는 이런 도구들이 있어서 결과가 눈에 보이게 통장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사람들은 내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가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시스템화 시켜 놓은 게 이제 핑스인 거죠.